지구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왕성한 뮤지컬 창작을 하고 있는 브로드웨이와 그다음에 영국의 웨스트엔드에서는 매년 어마어마한 숫자의 관람객과 또 티켓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축소됐지만 지금 또 다시 새로운 작품들이 탄생하고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굉장히 많은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뮤지컬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뮤지컬과 관련된 세부 직종 그리고 또 연기 교육 시스템 그리고 교육 분야까지 뮤지컬 장르는 계속해서 크게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학문이든 예술적 형태라고 하는 것에는 당연히 역사가 존재하죠. 뮤지컬 장르 역시 연극이라는 세계 연극사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뮤지컬 따로 보는 뮤지컬만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것도 존재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뮤지컬의 역사를 과연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기원을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예술계의 해답은 다양한 정론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뮤지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노래, 그리고 춤, 그리고 또 연기가 어우러진 공연 양식을 바로 뮤지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기저에는 반드시 드라마라는 개념이 이 뮤지컬 장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뮤지컬 역시 연극의 한 형태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전 시간에 연극의 이해 시간에 우리가 연극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아주 빠르게 이렇게 한번 언급해드렸듯이 기원전 약 2500년 전에 그리스 문명이 태동을 하게 되고 또 기원전 5, 6세기에 그리스에서 디오니소스 축제라는 것이 열렸었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 신화의 포도주의 신, 경작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 신을 경배하는 축제가 있었다고 했죠. 디오니소스 축제. 그리고 이 축제 안에는 뒤튀람보스라고 하는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디오니소스를 위한 찬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그 찬가의 형식이 드라마와 음악과 춤이 아우러져 있었기 때문에 뮤지컬 또한 그 기원을 아주 예전부터 굳이 찾아 나간다라고 한다면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에서부터 벌써 이 뮤지컬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뮤지컬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장르가 완성되기까지 뮤지컬의 형태와 또 가장 흡사한 장르들의 변천사가 있는데 바로 자료에 쓰여져 있는 것들이 그 변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페라부터 출발해서 컨셉 뮤지컬, 이제 다음에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건데 오페라부터 출발해서 컨셉 뮤지컬, 그리고 현재의 다양한 형태의 창작 뮤지컬들이 나오기까지 가장 중요한 형태의 변화들을 조금 몇 가지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오페라의 장르입니다. 전 시간에도 잠깐 연극의 이해 시간에도 언급해드렸는데 오페라를 세계 연극사 안에서 살펴본다면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했죠. 이때 당시 이탈리아에는 네 가지의 연극 형태가 극형식이 존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상층 그리고 귀족층을 위한 바로 이 오페라의 형태입니다. 저번에 언급해드렸듯이 서민을 위한 연극 형식은 바로 순수 전문가의 예술이란 뜻으로 풀이되는 코메디아 델 아르테라고 하는 형식이 있었죠. 이 공연 형태는 연기술적인 부분에서 코메디아 델아르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이러한 형식의 연극 형태가 지금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오페라는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또 지금까지도 대중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있으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유일한 연극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불어로 재생과 또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죠. 세계 연극사적으로 본다면 1400년부터 1650년까지를 바로 르네상스 시기라고 보는데 르네상스 안에 이 재생이란 의미는 선대의 문화를 재발견하고 또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오페라 또한 그리스 문화를 재발견하기 위해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신화와 고대 역사에 기초하여 초창기에 오페라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학생들이나 뮤지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이 뮤지컬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제 오페라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역사 안에서 먼저 출발을 했죠. 먼저 출발하고 발생되고 구축되어진 형식이고 뮤지컬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오페라라는 장르의 영향을 받아서 파생되었다는 점이겠죠. 또 차이점을 찾아본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래를 하는 발성법에서부터 이제 오페라는 뭐 벨칸토 창법 그리고 또 뮤지컬은 대중적 창법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디테일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페라는 오페라 가수라고 불리고 뮤지컬은 뮤지컬 배우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서 본다면 그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오페라는 음악이 중심인 것이고 뮤지컬은 바로 드라마가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드라마의 일부로 보는 것이 아닌 음악의 분야의 연구 대상이 되겠죠. 오페라는. 그리고 또한 오페라는 작사가보다는 작곡가의 용어들로 구성이 되어진다는 점입니다. 그 예로 이제 오페라 중에 돈조바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페라 돈조바니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경우 이 돈조바니라는 오페라의 작사가는 로렌조 다 폰테라는 작사가입니다. 로렌조 다 폰테라는 작사가인데 이 돈조바니의 작곡가는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모차르트입니다. 이 돈조바니 작품을 그런데 이 대중에게 아무도 로렌조 다 폰테의 작품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대중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논리로 오페라 폴스타프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폴스타프라는 오페라는 그 원작자가 르네상스 영국의 위대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윈저의 즐거운 아낙네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바로 폴스타프라는 오페라의 원작입니다. 하지만 이 폴스타프 작품이 그 유명한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세계 연극사에서 가장 위대한 극작가라고 칭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원작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유명무실합니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결국에 오페라 이 연극 형식, 이 장르 같은 경우는 작곡가가 왕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오페라는 음악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뮤지컬은 바로 드라마가 중심이 된다라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뮤지컬이 영향을 받은 하나의 장르가 바로 미국에서 성행되었던 민스트럴 쇼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이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1840년대에 본격적으로 민스트럴 쇼라는 것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스트럴 쇼는 노예제도라는 비인도적 역사를 주도한 미국의 주류 백인들이 흑인을 무뇌아로 설정하고 또 흑인을 코미디의 소재로 삼은 것이 바로 이 민스트럴 쇼입니다. 이 쇼의 특징은 이런 흑인들이 PPT에 있는 것처럼 흑인을 언제나 생각 없고 또 흑인들은 이기적이며 그리고 흑인들은 지저분한 동물처럼 묘사한다는 점이 바로 이 민스트럴 쇼의 특징인 것입니다. 요 당시에 무려 5천여 개의 극장과 또 서커스 극단에서 흑인으로 분장할 배우들을 고용했고, 그러니까 백인들이 흑인으로 분장해서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흑인들의 그런 모습을 표현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인종차별 쇼가 결국에 문화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민스트럴 쇼는 이제 만담이라는 거는 배우들이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 걸 말하겠죠. 만담과 또 노래 그리고 또 춤 이런 것들이 곁들여진 쇼였는데 그 안에는 반드시 단막 뮤지컬의 형태가 포함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민스터럴 쇼 안에는 당시에 그 시기 안에 화제거리나 그다음에 뭐 소설 혹은 희곡 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각색해 갖고 만들었고 또 이 쇼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뮤지컬의 역사 안에서 가장 부끄러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다가 한 1920년대에 이제 모든 상업극장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춰지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 쇼를 보고 혹은 들으면서 자란 세대들이 있겠죠. 이제 그들의 뭐 뇌리에서는 하루아침에 이러한 어떤 개념이나 의식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겠죠. 그것을 보고 즐겼던 백인 세대, 이 잔재가 남아있는 이 민스트럴 쇼에 영향을 받은 잔재가 남아있는 모든 백인 세대가 교체될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죽을 때까지 이 민스트럴 쇼는 그 형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잔존해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 부끄러운 뮤지컬의 역사인 민스트럴 쇼는 사실 그 잔재가 많이 남아있지 않겠죠. 현재는. 자, 이 보더빌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무대 공연에 비로소 이 예술성에 대한 추구 자체가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 건전함이란 것이 건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술성의 어떤 척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 저소금 혹은 음란성, 뭐 성적인 부분들, 성적인 표현들 이러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 보더빌의 레파토리는 총 보통 8에서 10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또 이제 뭐 공연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제 형식화되어져 있는 것은 이제 오프닝 이 보더빌의 오프닝은 뭐 아크로바틱이나 뭐 동물쇼 그리고 2막과 3막에서는 남녀 듀엣곡이 나오고 또 4막에서는 단막 코미디 그리고 뭐 나머지에는 유명한 스타의 뭐 장기자랑이나 혹은 클래식 합창, 뭐 아카펠라 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란 봉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파란 봉투. 보더빌이 성행했던 이 시기에 파란 봉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극단주나 매니저는 우편함에 파란 봉투를 넣었고 또 그 봉투 안에는 배우들의 코멘트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코멘트가 결국에 배우들한테 우편함을 통해서 파란 봉투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고 그 코멘트를 읽고 수정이 되지 않을 시, 코멘트가 고쳐지지 않을 시 출연자는 팀을 떠나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코멘트를 하는 게 아닌 봉투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넘겨주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을 땐 바로 퇴출됐다고 하네요. 이 파란 봉투 제도가 이 시기 당시에 배우들과 또 그 극장주 집단 간의 어떤 연결다리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도빌은 1880년대 초부터 또 1920년대까지 성행을 했었는데 무려 2만 5천 명의 배우들이 이 보더빌 무대에서 활동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들 저도 어렸을 때 좀 영화를 보면서 예를 들어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가끔 소녀들이 나는 브로드웨이 스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외침을 자주 들었습니다. 브로드웨이 스타가 될 거야. 이 외침은 지금의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브로드웨이 스타라고 한다면 뮤지컬 스타가 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로 치자면 이 보더빌이 성행했던 이 시기로 치자면 이 시기에 나온 말입니다. 이 나는 브로드웨이 스타가 될 거야. 이 시기로 치자면 바로 나는 보더빌 스타가 될 거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더빌은 현재의 뮤지컬이 굉장히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이 보더빌이라는 거는 대중에게 사랑받고 또 많은 관객들이 보고 또 이 안에 배우가 되기 위해서 이 보더빌이라는 장르 안에 보더빌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배우들이 노력하고 활동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레스크는 보더빌보다 한 40년 정도 앞선 184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이 미국의 상업 무대를 계속해서 이끌어왔던 하나의 축이었습니다. 벌레스크의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 중 첫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무대 역사에서 뮤지컬이 가미된 코미디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류 장르라는 점과 또 둘째는 보더빌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보더빌은 건전함이었죠. 바로 이 벌레스크 같은 경우는 바로 섹시함을 판다는 점입니다. 벌레스크에서는 보더빌에서 볼 수 있었던 서커스는 이제 제외가 되고 또 그 자리를 서커스가 제외된 자리를 성을 소재로 한 농담과 또 꽁트로 채워져서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뮤지컬 시카고라는 작품이 있죠. 그리고 그 시카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르네 제리거라는 배우가 캐서린 제타 존슨 이 두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시카고의 배경이 바로 이 벌레스크가 성행했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레스크는 성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동경과 또 두려움을 무대 위에 보여주었던 유일한 장르였습니다. 뭐 주요 어떤 플롯, 그러니까 뮤지컬 시카고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주요 플롯 자체는 이제 돈 많은 유부남이 어린 여자를 유혹해서 이제 성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 여자를 차버립니다. 근데 그 여자는 결국 버림을 받고 창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창녀는 고급 창녀가 되고 그리고 고급 창녀로서 굉장히 성공해서 결국에는 남자들을 파멸시킨다라는 요 레파토리, 요 플롯 자체가 이 벌레스크라는 뮤지컬 뮤지컬 초기 단계의 장르에서 가장 아주 대중들에게 유명했던 레파토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벌레스크도 보더빌과 마찬가지로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20세기 초 미국은 자국 고유의 뮤지컬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뭐 조지 엠 코언, 뭐 빅터 허버트 같은 이제 작곡가, 이런 작곡가들은 미국의 독특한 음악과 또 스타일을 갖춘 뮤지컬 코미디를 선보여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프란체 레아르의 메리 위도우란 작품은 1907년에 초연되고 브로드웨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롬 컨이라는 작곡가가 미국식 인물들이 미국식 상황에서 벌이는 최초의 뮤지컬 드라마를 만들게 됩니다. 작곡가로 로저스와 작사가 로렌스 하트는 이제 공동 작업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고요. 또 작사가 겸 작곡가인 콜 포터라는 사람도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슈인 형제도 형 아이라와 동생 조지, 뮤지컬과 쇼 등 18편의 작품을 함께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1972년 현대 뮤지컬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쇼보트라는 뮤지컬이 완성되게 됩니다. 쇼보트는 최초의 북 뮤지컬로 음악이 줄거리를 그대로 따른 작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932년쯤에 마지막 보드빌 쇼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드빌 쇼가 막을 내렸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뮤지컬 역시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뭐 보드빌이나 벌레스크나 뭐 민스트럴 쇼 같이 점차 융성하게 발전되고 활발하게 대중들에게 선보였다가 점차 사라질 것이다.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슈버트 형제의 대규모 투자, 돈이 많았나 봐요. 어마어마한 자본 투자로 인해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극장은 대공황기를 무사히 지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931년 거슈인 형제의 그대를 노래하네 라는 작품은 북뮤지컬 중에서 30년대 최장 공연 기록과 뮤지컬 최초로 퓰리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콜 포터라는 인물 역시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많은 히트작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1940년대에 넘어와서 로저스와 해머스타인의 오클라호마, 뮤지컬 오클라호마는 굉장히 엄청난 인기를 끌며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래와 춤이 인물의 성격과 구성을 발전시키고 또 이런 요소가 조화를 이룬 뮤지컬이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때로 인해서 뮤지컬은 다시 한번 새롭게 변모하고 변화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40년대의 마지막 걸작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연출가이자 작가인 조슈아 로건의 뮤지컬 바로 남태평양이 있습니다. 마지막 걸작,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자,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대중문화의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겠죠. 새로운 작품과 또 노래가 나왔고 뮤지컬 히트곡은 바로 유행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전쟁 후에 경제성장과 또 대중문화의 발전, 그리고 뭐 재능 넘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황금기를 잃었고 브로드웨이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이 뮤지컬이 발전하게 됩니다.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역시 계속해서 50년대까지 와서도 지속적인 사랑을 받았고 이들이 만든 뮤지컬 왕과 나라는 작품은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이제 극중 안나가 왕에게 춤을 가르치는 장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나가 왕에게 춤을 가르치는 장면에서 이제 부르게 되는 쉐리 댄스라는 넘버가 있죠. 이 노래가 유명해지면서 계속해서 많은 공연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PPT에 배경에 깔려 있는 작품은 딱 봐도 아실 거예요. 바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이죠. 이 사운드 오브 뮤직 역시 엄청나게 많은 유명한 넘버들이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작품은 오늘날까지 공연되고 있고 저도 이 작품을 학생들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사운드 오브 뮤직은 당시에는 비평가들이 굉장히 혹평했던 작품입니다. 하지만 넘버로 인해서 유명한 노래들로 인해서 대중들의 사랑으로 장기 공연을 이룩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레너드 번스타인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면서 뮤지컬 작곡가입니다.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번스타인 작곡, 스티븐 손다임 작사. 그리고 이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아시는 뭐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뭐 영화로도 했었죠. 바로 이 작품도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원작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원작이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원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바로 이 1950년대에서부터 바로 너무나 유명한 뮤지컬계에서 너무나 유명한 손드하임의 이름이 전 세계의 뮤지컬 팬들에게 뮤지컬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또 예술가들에게 점차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뮤지컬 황금시대를 만든 장본인들은 바로 연출가들이 활약했기 때문이에요. 연출가는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존재였고, 뭐 그때 당시에 조지 에버트, 뭐 제롬 로빈슨, 바포시 같은 굉장히 유명한 연출가들이, 그리고 또 감독들이 명성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한 시기였습니다. 1960년대는, 브로드웨이가 아닌 바로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화려하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고 계시겠지만, 오프 브로드웨이, 라고 하는 거는 브로드웨이 연극의 반대 개념입니다. 뭐 누군가는 뭐 여기가 브로드웨이 42번 가면 요 범주 더 넓은 지역의 오프 브로드웨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프 브로드웨이란 거는 브로드웨이 연극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브로드웨이 공연이라 함은 뉴욕 맨하탄 지역의 극장가에서 공연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공연되어지는 상업적인 연극을 반대하는 뉴욕의 연극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프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비 슈미트와 톰 존슨이 만든 뮤지컬 판타스틱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요 지금 배경으로 제가 사진 배경으로 깔아둔 게 바로 뮤지컬 판타스틱스의 한 장 포스터 이미지인데 이 뮤지컬 판타스틱스 같은 경우는 1만 7천회 제가 조사를 예전에 저기 어디서 봐서 지금 써놓은 건데 지금은 현재 더 많이 공연을 했겠죠. 그 당시에 몇 년 전인데 1만 7천의 연속 공연으로 뮤지컬 역사상, 전 세계의 뮤지컬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작품이 바로 이 뮤지컬 판타스틱스라는 작품입니다. 아실 거예요. 그 되게 유명한 곡이 있는데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시경이 한번 리메이크한 적이 있고 또 홍콩에서 여명 배우가 한번 자기 노래 앨범에 넣어갖고 이 Try to Remember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대중들은 이제 가수의 노래인지 아는데 사실은 뮤지컬 넘버로 출발했던 노래인 거예요. 뮤지컬 넘버겠죠. 그리고 이 작품 역시 원작이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사실 1막과 2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 1막 같은 경우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제 아빠들 이제 두 집안이 있는데 거기에 딸과 아들이 있는데 반전은 아빠들이 되게 원수지간인 척하다가 결국에는 그 원수지간인 척했던 연기가 바로 이 두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둘을 사랑하게끔 만들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철학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너무나 손쉽게 너무나 그냥 아름답게만 바라봤던 세상이 조금 반대적 개념 어두운 부분을 좀 찾아가려는 노력을 바로 이 작품 안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1960년대 대표작으로는 뮤지컬 헬로 돌리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다음 뮤지컬 퍼니걸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뮤지컬 지붕 위의 바이올린 그리고 또 너무나 유명한 뮤지컬 라만차의 사나이 이런 작품들이 있죠. 라만차의 사나이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공연을 했었죠. 뭐 황정민 배우도 했었고 또 홍강호 배우도 했었고 그래서 맨 오브 라만차라고 뮤지컬을 해서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 헬로 돌리 퍼니걸 지붕 위의 바이올린 라만차의 사나이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60년대에 엄청난 인기와 함께 큰 성공을 이루는 작품이 됩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뮤지컬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최초의 락 뮤지컬 너의 것이라는 작품 그리고 헤어라는 작품이 뒤따라서 탄생이 되게 됩니다. 아까 언급해드렸던 스티븐 손드하임과 또 제작자 겸 연출자인 헤럴드 프린스가 함께 만들어낸 컨셉 뮤지컬이 바로 성행을 하게 됩니다. 스티븐 손드하임은 이제 전통적인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구성 방식 플롯을 깨버리고 뭐, 결혼, 독신, 문화충돌, 만남 등 뭐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과 또 인간관계를 구성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안무가이면서 영화 감독인 바포시라는 인물도 이 인물 역시 컨셉 뮤지컬을 선택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바포시의 작품은
춤이 중심이 되면서, 댄스가 중심이 되면서 대본의 중요성이 조금 약해지기 시작하죠. 바로 그것의 대표적인 작품이 뮤지컬 피핀이라는 작품과 뮤지컬 시카고라는 작품이 바로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71년에는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뮤지컬의 거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팀 라이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둘이 함께 만들어낸 첫 작품이 바로 너무나 유명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작품이 있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에서 아주 크게 대성공을 거두고 또 그 이후에 이 제작진은 에비타 기억하시죠?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이 노래로 굉장히 전 세계의 인기를 모았던 작품이죠.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후에 에비타로 전 세계적인 성공과 인기를 뮤지컬 장르가 누리게 됩니다. 자, 1980년대의 첫 히트작은 바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입니다. 뮤지컬 영화를 각색한 작품으로 크게 성공을 거뒀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브로드웨이 작품보다 영국 뮤지컬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영국 뮤지컬들이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게 돼요.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그리고 또 트레버 넌이라는 사람이 만든 뮤지컬 캐츠 작품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캐치 안에는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뭐 춤과 특수효과 그리고 마케팅적인 부분으로 런던과 브로드웨이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등이 엄청난 성공을 이루던 시기가 바로 198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90년대에는 새로운 뮤지컬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뮤지컬 크레이지 포 유라는 작품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뮤지컬 선셋대로 뭐 이런 대형 뮤지컬들이 나왔는데 크게 성공은 못했습니다. 대신에 카메론 맥킨토시와 이제 레미제라블을 만들었던 그 팀이 미사이공을 런던에서 성공을 시킨 다음에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고 또 현대판 이 작품 그 미사이공 현대판 나비 부인으로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뮤지컬 시장의 판도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작품의 시작은 창작 집단, 크리에이티브 집단이 맞지만 본격적인 진행, 뮤지컬이 공연으로까지 가기에 전 과정, 이 진행은 바로 기업이 맡게 됩니다.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하고 기업이 손을 대기 시작한 거겠죠. 뮤지컬 렌트, 그리고 뮤지컬 타이타닉, 이러한 작품들이 바로 기업이 진행한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적혀 있는 대로 월트 디즈니사는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를 뮤지컬로 각색해서 올리고 또 뒤이어서 뮤지컬 라이온 킹 이런 작품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식 코미디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멜 브룩스가 자신이 뮤지컬 영화를 각색한 프로듀서스라는 작품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그리고 이 뮤지컬 프로듀서스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또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불리는 스웨덴의 전설적인 팝그룹 아바의 히트곡으로 만들어진 맘마미아라는 작품. 그리고 이 작품은 웨스트엔드를 시작해서 2001년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해서 지금도 너무나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작품이죠.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내한 공연도 했었고 또 우리나라 배우들이 너무나 잘하죠. 우리나라 배우들도 이 맘마미아를 공연을 했었죠. 자, 그리고 영국의 웨스트엔드에서는 영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뮤지컬들이 인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바로 빌리 엘리엇 그리고 메리 포핀스가 바로 그 작품들이겠죠. 빌리 엘리엇 영화로 보셨나요? 저도 영화를 보고 뮤지컬을 봤는데 사실은 저는 영화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외에 현재까지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는 끊임없이 작품들이 새롭게 탄생되어지고 있습니다. 뮤지컬의 역사의 기원은 연극의 이해,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좀 찾을 수 있겠지만 뮤지컬이라 명명되어 발전되기 시작한 거는 100년이 조금 아마 지났을 거예요. 100년 조금 지났을 거예요. 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성장과 또 이렇게 큰 시장의 확대는 바로 관객들이 뮤지컬을
뮤지컬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겠죠.